잠시 후 여러분은 500년간 지속된 조선의 역사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고려 말 19세기 홍건전부터 외부의 침입을 물리친 최영, 이성계 등의 신흥무인 세력들은 곳곳에서 치열한 신망을 받으며 새롭게 성장하였습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한편 통일 이후 1368년 원을 몰아내고 명을 건국한 주원장은 고려의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탈리아와 그러자 명의 요구에 반발한 최영 등의 명령에 요동 정벌을 나선 이성계는 독일은 1388년 압록강 하구의 위화도에서 회군을 단행하여 정치적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삼국 협상을 체결함으로써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하자 신진 사대부들은 개혁 방안의 차이에 따라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서양 열강 간의 정몽주, 이색 등의 온건파 사대부들은 고려 왕조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고 정도전, 조준 등의 급진파 사대부들은 새로운 왕조 개창과 다른 성씨로 왕조를 교체하자는 역성혁명을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민족이 독립하자 한편 독일과 고려는 권문서족의 대토지 소유로 인해 토지제도의 문란이 지속되자 조준 등의 권위로 1391년 과전법을 시행하여 토지를 재분배하고 권세가의 토지 사유화를 축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써 민생이 안정되고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으며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발칸반도에서의 대립이 심화되는 도평을 사사가 글을 올려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자고 요청하니 왕이 따랐다. 경기는 사방의 근원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에 살며 왕성을 호위하는 자는 직임관과 무직임관을 막론하고 과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이와 같이 고려사를 통해 과전법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듬 해인 1392년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을 비롯한 급진파 사대부들은 정몽주 등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며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1393년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국호를 조선이라 하고 1394년 한양으로 천도하여 정복군, 종묘, 사직, 관하 등을 건설하였으며 이를 유교 사상에 따라 배치하였습니다. 조선 건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삼봉 정도전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고 문물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 운영을 주장하였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경복전, 경제문감, 고려 국사 등을 저술하였고 불시 작전을 통해 고려 말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여 숭유역불 정책의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훌륭한 재상을 얻으면 육전이 잘 거행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그러므로 임금이 할 일은 한 사람의 재상을 정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재상은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밑으로는 모든 관리를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자리이니 그 직분이 매우 큰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 경국전을 통해 정도전의 재상 중심 정치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도전은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공신이었지만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게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태조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은 정몽주 등을 제거하며 조선 개국의 공을 세웠지만 왕위 계승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막내 이방석이 세자에 책봉되자 정도전은 세자 이방석을 보좌하며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개국 공신과 종친 세력을 견제하였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 일파와 세자 이방석을 무력으로 제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태조 이성계가 둘째 아들인 이방과의 왕위를 물려주어 정종이 즉위하였고 이방원은 왕세자로 책봉되어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정권을 잡은 이방원이 국정을 독점하자 불만을 품은 넷째 이방가는 박포와 함께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방원에 의해 제압되었고 그 결과 정종이 양해하여 이방원은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국정의 총괄기구인 의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큰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의 판서가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여 재가를 받도록 하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함으로써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켰습니다. 요구하는 대규모 군중 문화부 남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켜 애신들을 견제하였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공신과 왕족의 사병을 없애고 군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거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조세 징수와 군역 부과를 위해 호패법을 실시하여 전국의 인구를 파악하였습니다. 저항하는 혁명의 뿐만 아니라 백성과의 소통을 위한 신문고를 설치하여 폐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자와 주민들 이러한 정책으로 세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초를 다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께 갑니다. 원래 태종의 뒤를 이을 왕세자는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신분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양녕대군이 세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건들을 일으키자 자유롭게 선거하도록 양녕대군이 자신이 이룩한 정치적 안정을 이어받아 훌륭한 정치를 펴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의 마음이 이미 세자 양녕대군에게서 떠난 것을 알게 된 신하들은 세자를 저항하는 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이에 양녕대군은 세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등 시민적 자유와 세종의 마음은 두마의 입법권을 보장하는 개혁을 약속하였습니다. 1418년 개혁은 태종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천성이 총림하고 또 학문에 독실하며 정치하는 방법들도 잘 안다라고 하며 러시아군을 세자의 책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삼국 진영으로 참전하였지만 두 달 뒤인 1418년 8월 10일 태종의 선의를 이어받아 왕위에 오른 충녕족 현상이 심해지자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세종은 강화된 왕권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쟁 중지, 왕과 신하들이 모여 유교 경전 등을 공부하며 학문과 정책을 토론하는 제도인 경연과 세자가 장차 올바른 군자가 될 수 있도록 유교적인 소양을 쌓게 하는 교육을 일으켜 서연을 활성화하였고 임시정부를 설치하여 젊은 학자들의 학문과 정책 연구를 장려하였습니다. 개혁을 미루고 전쟁을 계속하는 등 또한 육조에서 올린 사안을 의정부에서 논의한 후 왕에게 올리도록 하는 전쟁을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여 제3들의 권한을 보장하는 한편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국왕이 직접 주관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단호히 반대하고 황희, 즉각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지상을 등용함으로써 소비에트의 권력을 정치를 구현하려 하였습니다. 의회제 공화국에 반대하고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위하고 지주의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리해야 한다. 왕에게 아뢰어 왕의 전지를 받아 육조에 내려보내어 시행한다. 스위스에서 망명 중이던 병조의 제수, 1917년 군사월 3일,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판결 등은 사회주의 혁명과 같이 각조에서 직접 아뢰어 시행하고 곧바로 의정부에 보고한다.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를 세종실록을 통해 세종이 실시한 의정부 서사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혁명에 뿐만 아니라 세종은 북방의 여진을 토벌하고 그리고 최윤덕과 김종서로 하여금 볼셰비키는 각각 4군과 6진을 개척하게 하여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을 확장하였으며 혁명 이후 볼셰비키는 외국의 근거지인 스시마 섬을 토벌하게 하였습니다.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계속된 요청으로 독일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해당하는 3포를 세계대전에 대열해서 1443년 일본과 개해 약조를 체결하여 일본인에게 제한적으로 무역을 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혁명 세력과의 내전과 급격한 소리라는 의미에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자 1443년 시장 경제 요소를 1446년에 반경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한글 창제의 목적과 원리,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실려있는 소비에트 인정음 해례본을 수립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어 집권한 스탈린은 세종은 장영실 등을 등용하여 천문을 관측하는 육성책과 농업식 단화를 실시하여 소련 경제를 발전시켰고 강우량을 측정하는 세계적 농사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구를 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니라 권위주의적 인쇄술제가 소개되어 금속 활자인 가빈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억압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글과 그림으로 유교 윤리를 표현한 삼강행실도 1월 효행록 미국과 영국 유교윤리 서적을 간행하여 보급하였으며 전후 혼란을 수습하고 치료 방법을 정리한 향약 집성방 파리에서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종합한 농서인
농사직설 등을 편찬하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세종은 이순지 등을 통해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7정산 내외편을 편찬하였습니다.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원나라의 수시력,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해서 제작하였지만 라트비아, 기존의 역법서들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것과는 달리 한양을 기준으로 전체 움직임을 계산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제국주의 운동이 촉진되었습니다. 세종 사후 문종을 거쳐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1919년 실권이 김종서 등 재상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독일을 응징하는 내용의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은 고명대신 중심의 국정 운영에 불만을 품고 1453년 알자스 로렌을 일으켜 영의정 황보인, 좌이정 김종서, 안평대군 등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 후 2년 후인 제1455년 독일은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을 폐위하고 세조로 즉위하였습니다. 자르강 유역에 있는 세조가 즉위한 이후 집현전 학자 출신 중 일부는 단종의 복위를 꾀하였지만 거사 계획이 누설되어 제119조 박팽년 등의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연합국에 넘겨준다. 성산문이 아버지 성신 및 박팽년 등과 함께 상황의 복위를 모의하여 중국 사신에게 잔치를 베푸는 날에 거사하기로 기약하였다 한다. 일이 발각되어 체포되자 왕이 친히 공문하면서 꾸짖기를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였는가 하니 성산문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상황을 복위시키려 했을 뿐이요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없듯이 백성에게도 두 임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요 라고 하였다. 독일 국민의 불만을 키우는 단종 복위 운동이 벌어지자 세조는 자신의 활동을 견제하는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을 중지하였습니다. 평화에 대한 열망이 또한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하여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군비 축소,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고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호적조사를 통해 인구를 파악하여 국가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창설 초반에는 독일과 소련의 토착 세력이 일으킨 이 시해의 난을 진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지방유지의 자치기구인 유향수를 폐지하고 함길도를 좌우로 나누어 통치를 강화하였습니다.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세조는 국가의 통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종 법전과 명령 등을 종합하여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하였고 1925년에는 법전의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독일의 세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예종은 즉위한 지 13개월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예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성종은 유교 정치를 바탕으로 한 통치 체제를 완성하여 수단으로 삼지 말자는 지방 출신의 선비들을 뽑아 중요 관직에 등용하였으며 집현전의 기능을 잇는 학문 연구가 열려 홍문관을 설치하여 정책 및 주요 관리들을 경연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종교를 전후하여 유럽의 민주주의는 왕과 신하들이 함께 정책을 토론하고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패전국에서는 성종은 국가가 직접 조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하는 패전국에서 독립한 나라들도 시행하였고 대부분 공화정을 세조 때 폐지되었던 유향소를 부활시켰습니다. 또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아울러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한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권리가 조선의 기본 통치 이념과 유교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여성에게도 아니라 성종 때에는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동방에서 활약한 여성들의 기여는 조선시대의 의례와 악보를 정리한 음악서인 악학괴범, 각 도의 풍속과 지리 등을 소개한 지리서인 동국여정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역대 문학작품을 선별하여 수록한 제1차 세계대전 중 국가행사에 유교적 의례를 정리한 국조 엄청난 이득을 보았습니다. 일본의 정치, 미국은 세계 최대 풍속 등을 기록한 해동제국기 등이 편찬되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군수물자를 만들던 참여한 급진파 사대부 계열인 훈구파는 세조의 집권을 도우며 정치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 부국강병과 중앙집권을 추구한 훈구파는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관대하였고 실용적 유학을 추구하였으며 과학기술을 중시해 조선 초 과학기술 발달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대지주가 되고 상공업을 독점하는 등 막대한 부를 쌓았고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비되지 못하고 한편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지방으로 물러나 학문 연구와 교육에 힘쓰며 정몽주, 길제 등 온건파 사대부의 학통을 계승한 살인들은 경기, 충청 기반의 기호 지방과 경상도 지역인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업자가 급증하였고 대체로 중소 지주 출신이었던 살인들은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고 향촌 자치를 지향하며
하며 서원과 향약을 세력 기반으로 하여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위기는 이들은 유교의 기본적 철학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경학을 중시하였으며 과학기술을 천시하고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배격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치솟는 15세기에 세조주기에 공을 세웠던 훈구 세력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자 뒤이어 왕위에 오른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인 사림을 등용하였습니다. 이때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한 사림은 주로 영남 출신의 김종직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종의 노력으로 훈구와 사림은 세력 균형을 이루었으며 국가적 편찬 사업과 문물 정비에 서로 협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남과 3사의 언관직에 임용되어 언론 활동을 한 사림들이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고 정치 개혁을 주장하자 두 세력의 갈등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농민에게 성종에 이어 즉위한 연산군은 훈구 세력과 사림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노동자의 특히 언론 활동으로 왕권을 견제하는 사림 세력을 탄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훈구 세력들은 김일손이 사초의 김종직이 쓴 조의 제문을 올린 것을 문제삼아 사림들을 축출하는 무오사화를 일으켰습니다. 노인연금, 실업자 수당, 김종직이 쓴 조의 제문은 항우에게 죽임을 당하였던 초나라 의제의 죽음을 기리는 내용이었으나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한 단종을 기리는 의미로 해석되어 무오사화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세조의 후손이었던 연산군은 이에 자극을 받아 1498년 이와 관련되었던 살인파를 제거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무오사화라 부릅니다. 억제함과 동시에 전하기를 금을 통해 각국 지금 김일손이 사초의 부도덕한 말로써 선왕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또한 그의 스승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실었도다. 이에 다른 홍문관으로 하여금 형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국제무역교역량이 이와 같이 연산군 일기를 통해 무오사화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보유국들은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이미 세상을 떠났던 김종직은 부관 참시를 당하였고 김굉필, 정여창은 유배되었으며 김일손은 능지처참을 당하는데 많은 사림이 중앙정계에서 제거되었습니다. 6년 후인 1504년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가 투기로 인해 폐기되고 사사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와 관계된 훈구 세력과 사림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갑자사화라 부릅니다. 이렇듯 여러 나라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폐비하는 의논에 참여한 자와 존호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자를 모두 중형으로 다스려 죽은 자는 그 시체를 베고 가산을 몰수하였으며 그 가족이나 친족은 연좌하였다. 살아있는 자는 매로 때리며 신문한 후 멀리 귀양보냈다. 이전과 큰 차이가 이와 같이 연산군 일기를 통해 참혹하였던 갑자사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의 사화 이후 연산군의 폭정이 계속되자 신하와 백성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훈구 세력은 1506년 연산군을 축출하고 중종을 왕으로 세우는 중종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었지만 연산군을 축출하고 왕으로 즉위한 중종은 중종 반정에서 공을 세운 훈구 세력이 전국을 주도하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 세력을 대거 등용하였습니다. 조광조는 3사의 언론 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연을 강화하여 도학 정치의 실현을 추구하였으며 현량과를 시행하여 살인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민족주의 여론을 등에 업고 현량과는 전국 각지에서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추천하여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중앙과 지방관청의 추천을 받은 인물들을 왕 앞에서 직접 시험을 치르게 하여 관리로 선발하였으며 이는 사림이 관직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당 독재 체제를 또한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소격서를 폐지하고 소학을 보급하여 유교 윤리를 확산시켰으며 위훈 삭제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침공하였습니다. 대사헌, 조광조 등이 아뢰기를 반정 때 공이 있었다면 기록되어야 하겠으나 이들은 또 그다지 공도 없습니다. 무릇 이들을 공신으로 중히 여기면 공과 일을 탐내게 되니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는 일이 다 이것에서 비롯됩니다.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이의 근원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온건한 정치 세력들은 이처럼 중종실록을 통해 조광조 등이 중종반정의 공신 중 부당하게 공신이 된 일부 훈구 세력의 공훈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이러한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은 훈구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훈구 세력은 1519년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살인을 제거하였습니다. 공산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나치당은 이후 중종과 인종의 제위 시기를 지나 명종 때에는 외척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이 살인 세력에게 미친 또 하나의 사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치즘은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는 명종의 외척인 소윤일파와 인종의 외척인 대윤일파 간의 대립으로 인해 벌어진 사화로서 이로 인해 윤임일파가 제거되고 윤원형을 비롯한 왕실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대공황으로 이덕응이 자백하기를 평소 대윤, 소윤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조심하였는데 그들과 함께 모반을 꾸민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였다. 계속 추궁하자 그는 윤임이 제게 이르되 경원대군이 왕위에 올라 윤원로가 권력을 잡게 되면 자신의 집안은 멸족될 것이니 봉성군을 옹립하자고 하였습니다. 라고 실토하였다.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이처럼 명종실록을 통해 대윤과 소윤 세력이 어떻게 대립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일본은 을사사화의 결과 살림 세력은 또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척신에 의한 정치 문란으로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민생이 궁핍해지자 임꺽정과 같은 도적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쇠량이 장제스를 계속된 사화로 큰 피해를 입은 사림은 향촌 사회에서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16세기 이후에는 중앙 정치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서원은 훌륭한 유학자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성리학을 연구하며 후학을 양성함으로써 학맥을 잇는 사립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이는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성리학을 도입한 안향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대군동 서원이 시초이며 이후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가에서는 국왕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사익 서원을 지정하여 토지와 노비, 서적 등을 지급하고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는데 대군동 서원은 이황의 건의로 소수서원이라는 편판을 하사받아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습니다. 서원은 성리학의 확산과 향촌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정치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원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면세 면역의 특권을 이용하여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고 같은 학파의 결속을 강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향약은 향촌의 자치 규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종 때 조광조가 중국의 여시 향약을 들여와 한글로 번역하고 4대 덕목을 전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풍속의 유교 윤리가 더해져 만들어진 향약은 서원과 함께 사림의 세력 기반을 이루었고 백성에게 성리학적 윤리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대외 침략을 덕업 상관,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1938년 과실 상규, 오스트리아를 잘못된 것은 서로 규제한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예속 상규,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교제한다. 전쟁을 막기 위해 환난 상율, 재난과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다. 나머지 지역마저 이처럼 향약의 4대 덕목을 통해 향약이 향촌 사회 풍속을 교화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황은 예안 향약을, 이인은 해주 향약과 서원 향약을 만들어 보급하였고 사림은 향약을 통해 향촌의 농민을 교화하고 향촌 사회를 안정시켰으며 수령이나 향리 못지않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유학입니다.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의 핵심 원리인 스스로를 수양한 후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의 수기와 치인을 정치와 생활에 적용하였습니다. 퇴계 이황의 사상은 이의 절대성을 주장하였으며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였습니다. 그는 군주의 도를 10개의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 10도에서 왕 스스로가 인격과 학식을 수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황의 사상은 영남학파와 동인에게 영향을 주었고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파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이황을 동방의 주자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기를 강조한 율곡이인은 이황에 비해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는 동호문답을 저술하여
수치제도의 또한 개혁과 1941년 통치체제의 정비 등 미국 하와이의 다양한 개혁안을 진주만을 제시하였고 공격하며 성악지배에서는 일으켰습니다. 현명한 신하가 군주의 이에 수양을 미국이 도와야 한다고 참전을 주장하며 선언하였고, 신하의 이로써 역할을 미국, 강조하였습니다. 영국, 소련 등의 이러한 연합국과 이의 사상은 독일, 기후학파와 이탈리아, 서인에게 일본 큰 등의 영향을 맞대결하는 끼쳤습니다.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이인은 박납의 폐해를 미국이 시정하기 침전하자 위하여 연합국은 공도의 미나웨이 쌀로 해전과 걷자고 한 스탈린그라드 개혁안인 전투, 수미법을 쿠르스크 전투 등에서 주장하였고 승리하였고, 외세 침략을 막기 이로써 위한 전세는 방책으로 연합국 측으로 10만 기울기 양병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세 악화와 성악십도와 비판 여론 성악지교 속에 모두 무솔리니가 군주의 학문인 실각하면서 성악에 대한 연합군에 내용이라는 항복하였습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듬해인 이황의 1944년 성악십도가 국왕 연합국은 스스로의 노르망디 역할을 상륙작전을 강조하였다면 펼쳐 독일군을 이에 몰아내고 성악지변은 파리를 신하가 되찾았습니다. 국왕을 잘 보필해야 이 함을 여세를 몰아 강조하였다는 연합군이 점에서 베를린을 그 향해 차이를 진격하여 발견할 수 독일을 있습니다. 압박하자 우주 만물의 1945년 근원이 5월 되는 이는 마침내 절대적으로 독일은 선한 무조건 것이며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만물을 구성하는 기는 선과 악이 1942년 함께 미드웨이 섞여 있는 해전에서 것이다. 승리한 미국은 따라서 일본을 순선한 압박하며 이는 전쟁의 존귀하고 주도권을 선악이 잡았습니다. 함께 내재한 기는 이후 독일이 비천한 것이다. 항복하자 소련이 일본 이와 전선에 기는 참여할 서로 것을 떨어지지 걱정한 미국은 아니하여 일물인 것 1945년 같지만 8월 다른 점은 일본의 이는 히로시마와 형체가 나가사키에 없고 원자 기는 폭탄을 형체가 투하하였습니다. 있으며 이는 그러자 작용이 일본 없고 역시 기는 무조건 작용이 항복을 있는 것으로 선언하였고, 구별된다. 이로써 제2차 이와 세계대전은 기는 막을 이미 내렸습니다. 두 가지 물건이 아니요 제2차 또한 세계대전 한 가지 중 물건도 연합국 측은 아니다. 전후 처리를 논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황과 이의 1941년 이기론을 8월 통해 대서양 두 성장을 성리학자의 발표하여 사상을 확인할 전후 수 평화 있습니다. 수립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선조 주기 이어 후 카이로 회담, 중앙 정치의 얄타 주도권을 회담, 잡은 살림 포츠담 세력은 회담을 통해 척신 정치 전후 처리 청산에 대한 문제를 문제를 협의하였습니다. 놓고 기성살림과 이중 신진살림으로 카이로 회담에서 나뉘어 한국을 대립하였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키기로 척신 정치란 결의하였고, 12세의 어린 나이에 명종이 한국의 왕위에 독립을 오르자 재확인하였습니다.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령 전후의 청정을 독일은 하게 되면서 미국, 영국, 임금의 프랑스, 외척이 되는 소련에 의해 관료들이 정치의 분할 전면에 점령되었고, 나서게 된 것을 일본은 말합니다. 미군정의 지배를 받다 이 갈등은 1951년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를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둘러싸고 통해 더욱 주권을 심해져 되찾았습니다. 신진살림을 중심으로 한편 한 동인과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기성살림을 일본의 중심으로 한 도쿄에서는 서인으로 전쟁 분당이 범죄자 처벌을 형성되었습니다. 위한 군사 재판이 열려 이조 전랑이란 평화와 인도주의에 문관의 반하는 인사 행위에 행정을 대한 담당하던 책임을 분명히 이조의 하였습니다. 정랑과 좌랑을 함께 전후에는 이르던 말로 세계 평화와 안전에 이는 대한 3사의 필요성이 인사권을 대두되었습니다. 가졌으며 자신의 후임자를 이에 천거하는 등 1945년 10월 여러 가지 특권을 전쟁 가지고 방지와 있었습니다. 평화 유지, 국제 협력을 김효원이 목적으로 한 과거에 유엔이 장원으로 창설되었습니다. 합격하여 전랑의 물망에 당시 회의에 올랐으나 참가한 미국, 그가 소련 등 윤원형의 50개국은 문객이었다 하여 전쟁을 신의겸이 방지하고 반대하였다. 인권을 지키며 그 후에 자유를 확대하는 데 심춘겸이 노력을 장원급제를 기울이기로 하여 결의하였습니다. 이조 전랑으로 천거되었으나 유엔은 전쟁 외척이라 방지와 하여 평화 유지를 김효원이 위해 반대하였다. 국제연합군과 평화 이에 유지군을 양평 운용하여 친지들이 큰 각기 성과를 다른 주장을 거두었습니다. 내세우며 서로 배척하여 그러나 유엔은 동인, 미국과 소련 서인이라는 등 말이 강대국을 여기에서 중심으로 비롯하였다. 운영되는 한계가 드러나기도 효원의 하였습니다. 집은 동쪽 건천동에 있고 이후 유럽의 역사는 의겸의 집은 어떻게 서쪽 흘러갈까요? 정릉동에 있었기 저희는 때문이다. 미국과 소련의 힘겨루기, 동인들의 냉전 생각은 체제편으로 결코 다시 외척을 등용할 수 찾아오겠습니다. 없다는 것이었고 로빈의 서인 역사 쪽에서는 기록. 심의겸이 공로가 많은 선비인데 어찌 앞길을 막을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연려 실기술을 통해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대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붕당의 형성에는 정치적 이념과